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는 어른들이 애기들 앞에서 사람을 나누는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인종이 오면은 같은 기준은 수치 말자.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았어요. 왜 그런 말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느끼는지, 왜 웃으면서 넘기는지. 며칠 뒤에는 교실에서 애기들이 특정 얼굴을 닮은 캐릭터만 골라 죽이며 웃고 있었고, 쉬는 날에는 촛불 하나를 들고 사람을 목숨을 농담처럼 말하는 어른들을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여기랑 안 맞는구나. 이 이야기는 그 생각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아주 처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처럼 오늘의 영상 제발 끝까지 보세요. 배울 점 진짜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스웨덴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기억 속 그곳은 제가 겪어본 환경 중에서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백인 스웨덴 사람이었고, 제가 어릴 때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학교, 동네, 친구, 부모, 선생님 전부 다 그냥 비슷한 피부색, 비슷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중학교 때를 떠올리면 지금은 소름이 돋아요. 학생 전원이 다 백인이었고 그게 너무 당연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른들 사이에서 오가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말들인데, 만약에 외국인 학생 오면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스웨덴 사람이 아닌 아이들은 공부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가 오면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미래 고민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더 심했어요. 반 친구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부색 좀 어둡거나 아시안처럼 설정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이건 외국인이다, 이건 이상하게 생긴 캐릭터다 이러면서 일부러 그 캐릭터만 골라서 쏘고 죽이고 웃고 떠들었어요. 그걸 그냥 재미로 받아들였어요. 그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번은 학교 없었을 때는 이웃집에 초대받아서 갔던 기억도 아직도 너무 생생했거든요. 어른들이 촛불 하나를 겨면서 이건 아프리카의 가난한 애기들 위한 촛불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깐 되게 착한 척을 하더니 갑자기 그 촛불을 물에 푹 집어넣고 거버리면서, 봐! 저기서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어 이라고 웃어요. 어른들이에요. 진짜 장난 안 치는 어른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다 따라 웃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분명히 느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들렸다. 근데 문제는 그게 왜 틀렸는지 설명해 줄 언어도 기준도 없었다는 거예요. 스웨덴인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어요. 유럽 밖으로 나가면은 인생 망한다. 아시아는 후진적이다. 다른 문화를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그냥 상식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자리긴 했잖아요.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공기를 마시며 컸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거슬렸어요. 계속 불편했어요. 왜 우리는 남을 이렇게 쉽게 아래로 보지? 왜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않고 판단하지? 제 인생이 바뀐 첫 번째 계기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완전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랐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한인타운에서 여기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던 한인타운 보는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어 몰랐을 때 한국 문화 알기 전에 솔직히 음식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한국 문화가 너무 강렬했어요. 예의, 정, 가족, 중심적인 자고, 그리고 외국인이 저를 대하는 태도. 너 어디에서 왔어? 밥은 먹었어? 그 말들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때 인생에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아시아가 뒤처졌다는 말도, 한국 문화가 닫혀 있다는 말도 전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의 편견이었구나.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여행이었잖아요. 그 얘기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어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표지판도 잘 안 보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물론 힘든 것도 많았어요. 외국인이라서 오해받는 적도 있고 뭐 차별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차별의 뿌리가 혐오가 아니라 모름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스웨덴의 차별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스스로 배웠고 문화도 배우고 사람을 속으로 들어가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확실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제가 봤던 그 추악한 인종차별, 그 무지함, 그 우월감이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요. 여러분, 어른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라면서 자기가 배운 진실, 들렸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진실을 끝까지 붙잡고 더 망가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가서 중면할 것인가. 저는 반대로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국을 통해서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 인생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호주에 살고 있지만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은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제가 자라온 스웨덴의 그 환경에 없었다면은 저는 한국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은 제 도피처였고 제 반항이었고 제 선택이었어요. 과거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 자라온 환경이랑 사람들요. 하지만 그 과거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